쿵 하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부모님이라면 아마 가슴 철렁했던 그 순간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불속 의사입니다. 오늘은 2세 미만의 두부 외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가구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죠. 의사인 제 지인들도 소아외상을 보던 사람이 아니라면 저에게 전화해서 응급실 가서 CT를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곤 합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잘 놀더라도 부모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지금이라도 응급실에 가야 하나?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특히 2세 미만의 아기들은 말로 표현을 못하고 신체 구조도 어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해서 속까지 괜찮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은 근거 중심 의학의 관점에서 아기의 머리 부상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와 부모님과 의료진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고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에 오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머리를 다치긴 했는데 잘 놀고 먹기는 해요. 괜찮겠죠? 의학적으로 이걸 GCS 점수가 만점이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니요. 100%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의식이 명료하고 아주 정상적으로 반응하더라도 머리를 부딪힌 아이들 중 약 5%에서 외상성 뇌손상이 발견됩니다. 특히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뇌손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두개골에 금이 간 정도가 아닙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하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거나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겉보기에 아주 경미해 보이는 부상이라도 100명 중 1명의 아이는 이런 심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다고 해서 뇌 속까지 웃고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그럼 부모님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머리에 난 혹, 의학용어로 두피 혈종입니다. 보통 혹이 크게 났어요 하고 놀라서 오시는데 사실 크기보다 중요한 건 위치와 촉감입니다.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마, 즉 전두부에 난 혹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뼈가 단단하거든요. 하지만 측두부 옆머리, 후두부 뒷머리, 두정부 정수리에 혹이 났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의 혹은 두개골 골절이나 뇌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엄마 아빠가 직접 만져보셔야 합니다. 혹을 만졌을 때 딱딱하지 않고 마치 물풍선처럼 출렁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두피 아래에 피가 많이 고였다는 뜻이고 위치와 상관없이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히 3개월 미만 아기에게 이런 혹이 있다면 다른 증상이 없어도 뇌 손상 확률이 21%까지 치솟습니다. 옆, 뒤, 정수리 그리고 물풍선 같은 느낌. 이 두 가지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할 신호입니다. 그렇게 위험하면 당장 CT 찍어서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바로 방사선 때문입니다. CT는 가장 정확하지만 아이의 평생 암 발생 위험을 아주 미세하게나마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기준 중에 하나인 피칸 규칙을 사용합니다. 이 규칙은 의사의 감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1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들었거든요. 이 규칙을 쓰면 99.95%의 정확도로 안전을 가려냅니다. 지금부터 체크리스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에 해당하면 CT 촬영을 해야 합니다. 첫째, GCS 점수가 15점 미만인가? 둘째, 만져지는 두개골 골절이 있는가? 셋째, 의식 처짐, 느린 반응, 이상행동, 경련 등을 보이는가? 반대로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한다면 CT 없이 집에서 지켜봐도 되는 저위험군입니다. 아이가 의식이 또렷하고 평소와 똑같이 논다. 기절, 즉 의식 소실이 5초 이상 없었다. 이마를 제외한 옆이나 뒤통수에 혹이 없다. 90cm 이상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한다면 심각한 뇌 손상이 있을 확률은 0.05% 미만입니다. 이때는 안심하고 방사선 노출을 피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위험군도 아니고
당장 CT 찍기도 애매한 중간 단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때 의사들은 몇 시간 정도 지켜보자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답답하죠. 아니, 치료도 안 해주고 방치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지혜로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뇌출혈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구토를 하거나 아이가 처지는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4에서 6시간 동안 증상이 없다면 CT 없이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생후 3개월 미만, 즉 100일도 안 된 아기들은 예외입니다. 특별 관리 대상이죠. 이 시기 아기들은 두개골이 종이장처럼 얇습니다. 픽한 규칙상 저위험으로 분류되어도 3개월 미만 아기들은 뇌 손상 확률이 5%가 넘습니다. 만약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쿵했다?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병원으로 오셔서 전문가의 가장 보수적인 판단을 따르셔야 합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12번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머리 부상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지만 별일 없겠지 하고 운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 말씀드릴게요. 2세 미만의 두부 외상이 있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일단 응급실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유튜브 등 정보를 찾아보고 확인해도 대다수의 부모님이 의사의 확인을 받지 않고 마음 편히 아이를 지켜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린 소아의 외상은 경험이 많은 의사도 항상 고민되는 영역입니다. 의사에게 진찰받은 후 설명을 듣고 엑스레이 및 CT 촬영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막연한 공포를 지혜로운 대처로 바꿔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아이 머리에 난 혹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의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애매하다면 주저 말고 전문의를 찾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이불 속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